할 말은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 브라더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품격 있는 두 정정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두원 의원님, 자,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주말 불현듯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상황까지 갔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예정대로 있게 될 것 같은데 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보수 진영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딴 나라당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딴 국당. 네, 딴 국당.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 국민들은 북미회담이 잘 돼서 예. 이제 평화몰두가 조성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한테는 이제 악재예요. 선거 악재. 악재. 예, 예. 죽을 맛이죠. 예. 그래도 어쨌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걸 자꾸 이제 꼬은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느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 뭐가 잘 안 되길 바라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잘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럴지 그러면 오히려 뭐 본전이라도 하죠. 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두원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걸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통상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풀어주던데. 홍 대표가 계속 강경한 발언을 했던 거에 전제가 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북미 회담이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 결국은 내 얘기가 맞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실제로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 예, 예.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 문제 제기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실제로 2시간 가까이 이번에 회담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비해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김계관과 최선희 담화를 핑계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회담 못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미국이 북한한테 더 내놔라. 협상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럼 우리가 더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그랬고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격식이 잘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나준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뭔가 전달을 했을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보수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결국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소위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예. 그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보다도 북한한테 촉구하고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북한한테 미국한테 전달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이 생뚱맞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예. 그런 홍준표 면에서 대표가. 보면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 생각하고 싶은 거하고 예.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다. 그것도 사실이 안 맞잖아요. 김정은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건데 예. 그걸 배려라고 하면 근데 김정은이 보다 못해서 문 대통령 불러가지고 힘 실어준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전례 없는 8시간 만에 성명을 발표해서 꼬랑지를 탁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 또 어렵게 우리가 만나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난번 고위급 회담 무산시킨 거 네. 우리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앞으로 판문점에서 합의했던 대로 앞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거 하겠다. 네. 이 정도는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야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나오는 어제 예를 들면 우리 민족기라는 그 저기 신문에서 보면 북한 네, 신문에서 북한에. 보면 예, 예. 뭐 그 종업원들 탈북 종업원들 송환 없으면 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 전혀 얘기를 못 한다. 또 예, 얘기했다가 예, 예.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뭐냐면은요. 예, 예. 대화 국면을 지속하려면 8월 달에 을지가디언 훈련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제 안 삼기로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북한도 미국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북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판문점 보수정당이. 선언에서 군사훈련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어서 약속 이행하라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아닐까요? 군축을 얘기했죠 그때 거기서. 군축이요? 훈련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아니었고. 예. 그래서 하여간 조금 저는 북한 모습이 좀 약간 보수 야당에서 지적할 여지는 있었다. 당연히 아니 그런 지적해야죠. 뭐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고 정태근 의원은 예. 저는 북한 내부도 속사정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한 목소리가 딱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본부 뭐- 입장이 따로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뭐 그것을 최선희가 얘기했던 김관이 얘기했던 네. 어떻든 적어도 이 핵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라는 것은 조선노동당 당의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가는 거고 거기 정점에 이제 김정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앞서 조금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크리스토퍼 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부시 정부 때 동아태 차관보를 하면서 그 당시 2005년도에 9.19 합의를 이뤄냈던 사람이거든요. 예. 라이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 예. 내용이 뭐였냐면 핵무기 다 폐기하고 NPT 복귀하고 IAEA 사찰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간다.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하고 절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남한은 매년 200만 킬로와트 준다. 그리고 중국에서 바로 즉시 중유 제공한다. 이게 이제 9.19 합의거든요. 예. 근데 그 앞서서 이제 그 2부 방송할 때 라이스가 마치 이제 그 이번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크리스토퍼 힐 자체는 비완벽한 그러니까 소위 CVID 같은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그 합의를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일관된 협상론자예요. 예. 그래서 완전한 CVID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합의가 안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그 설명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예. CVID 잠깐만 환상을 갖지 말라 예. 이 얘기를 오늘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터뷰를 실은 중앙일보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 중에서는 지금의 대화 국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보수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김영희 대기자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데인데 네. 김영희 대기자가 지난번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 타워 같은 걸 갖다가 대동강변에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군사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라라는 아이디어를 내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영희 대기자가 이 보수 진영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간에 사실은 중앙일보가 이 특정 언론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국면과 보다도 통 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자, 이게 사실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토퍼 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보수 언론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저는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는 정태근 의원과 달리 그 당사자들이 성과주의에 급급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빨리 해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뭐 좀 했다 그러고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다가 결국 늘 그게 실패가 반복됐잖아요. 그 트럼프는 이번에는 절대 과거의 잘못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게 결국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제재와 뭐 저 군사적 옵션도 좀 불사하겠다는 게 그냥 헛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 배경에는 다 저 네오콘들이 다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오콘이 누굽니까? 군산 복합체의 또 이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그렇게 오히려 뭐 두려워하기보다도 바라는다고 하면 좀 너무하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요. 이번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뭐 CVID 수준에서의 합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게
네오콘 지금 군산 복합체들의 영향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유대인 자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도 옮기고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를 미국이 파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하고 같이 한 거를요. 그것은 다분히 이제 유대 자본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들을 반영했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지금 2년 내에 트럼프가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중국하고는 또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이슈들을 제대로 다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 역량이. 예. 그래서 항상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과거의 경찰 국가 수준의 그런 미국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미국 우선으로 운영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수준이든지 북한 문제를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노선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CVID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실제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지금 판문점에서 지금 의제를 협상하고 있는 성김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분이 옛날에 9.19 합의 당시에 크리스토퍼 밑에서 과장으로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실무적인 의제에 대한 그리고 의제를 합의 수준을 맞추는 과정들 요 부분들이 되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아 이쯤 되면은 이미 뭐 그 양측 사이에 어느 정도 뭐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겠는가.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어떤 합의점을 찾았다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투트랙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좀 예, 전에 예. 얘기한 성김하고 최선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트럼프 얘기가 이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북 간에 네.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경호 안전 문제로 이제 회담하러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구체적인 윤곽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뭐 이래놓고 또 갑자기 취소하거나 지금 가장 어려운 점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그 뭐 핵을 반출하고 뭐 종전선언을 하고 이 문제 단계적으로 그걸 최대한 좁혀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검증 문제거든요. 검증 문제고 앞서서 이제 이미 이제 뭐 수십 발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수십 발이 아니라 200 탄두가 넘는 정도의 뭐 얘기도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무기 그리고 소위 이제 고농축 우라늄 같이 그 핵 물질 이것까지에 이르는 검증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문제가 제일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예. 검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상시적으로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겠죠. 주권 침해로 북한이 규정할지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NPT에 복귀를 하게 되면 네. 그 IAEA가 결의해가지고 상주해서 이전에도 사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실은 이제 큰 문제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부분 개각을 언급했는데 사실 청와대는 굉장히 민감해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이낙연 총리가 뭐 본인 생각에 그친 이야기를 아니 이분이 했을 리 없을 테고. 예, 이분이 예. 워낙 신중한 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닌데 네, 또 이분과 대통령이 월요일 날 낮에 점심을 하면서 늘 독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교감이 이제 있었다고 보고 또 개각 요인도 뭐 사실 있잖아요. 농림수산부 장관이 전남지사 출마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냐면 교육부 장관은 진짜
문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지금 공적이 되다시피 돼 있는데 김상곤 네, 교육부 거기는 장관. 뭘 하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능 정책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결정 못하고 딴 데 넘겨버리고 네. 방과 후 영어 교육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소신이 너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존재감이 있는가? 청와대는 내각이.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뭐 개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장관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개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좀 그 장관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내각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을 대통령이 좀 밝히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기 내각을 보면 사실은 존재감이라는 것은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김부겸 장관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을 지금 이제 이번에 사실은 뭐 이 남북미 간에 있어서 비핵 관련 과정에 있어서 뭐 그 강장관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라는 건 미미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청와대가 이제 주도를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든 내각 그리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예.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도 밝히셨습니다만 정말 그 탕평 다양한 인재를 골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개각 나오면 야 저것도 무슨 캠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캠프 무슨 그 코드 더불어민주당. 코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캠코다 인사 캠코더예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경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긴급 장관회의 점검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지금 김동연 장관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이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반영되는 개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대략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판세 판세 물어볼 이유조차도 없죠. 이제 다 일방적으로 다 가고 있는데 아니 뭐 그래도 영남권은 좀 저는 또 대구 경북만 간신히 이기고 나머지는 뭐 다 안 될 것 같던데요. 제주도도요? 제주도? 제주도는 원희룡 그 제주도 지사가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아니군요. 아주 예. 그냥 초박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무소속이 되든지 뭐 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 관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슨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 같긴 합니다만 그 투표를 할 때에 그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예. 하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의 그 자질이나 능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면면하게 좀 검토를 하고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간절히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중견 언론이랑 이렇게 밥을 먹다가요. 지방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그 단체장은 알겠는데 지방의원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대표 방송에서도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미치도록 검토하시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투표하실 때 그럼 지방의원 제가 어떻게 투표합니까? 그랬더니만 예. 솔직히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중견 언론인이거든요. 예. 투표용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 시장 말고는 구청장도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언론인이라는 분 자체가 집에 들어오는 선거 공보를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사실 정태근 의원은 봅니까? 보죠 저는. 저도 잘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선수들도 잘 안 보는데. 적어도 자기 선거구에서 누가 나왔는지는 확인하고 투표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서 내가 정말 그
자기가 유권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괄 투표하게 되는 거죠. 네. 쭉 내리고. 쫙 내리.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정기호반으로. 되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어느 당에서 된다. 예. 그러면 지방의회야말로 일당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을 특정 정당이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방의회도 이제 개혁이 돼야 한다. 워낙에 또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거의 국회의원의 그 하수인 이런 표현이 너무 좀 모멸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있는데 예. 선거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겹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지금 많은 거죠 선거가. 그리고 이제 그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이제 선거 때나 평상시 지역 관리할 때 심부름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초나 광역은 정당 공천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은 지역에서까지 정당 가지고 싸우고 갈라져서 되겠어요. 근데 예. 그런 이제 현역 의원들의 필요성도 있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불편하지만은 공천 과정에서 이제 아직도 금품 수수가 행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진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그게 뭐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막 저한테도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잘 안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 공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과 또 너무 많은 선거 네. 기초의원 뭐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다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래요. 진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현재의 형태로 지방의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예. 그건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했고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네. 3, 4인이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야 되고 예. 세 번째로는 시의원 선거구도 사실은 지금 소선거구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광역의원 광역의원 선거구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겸임을 하는 것 이것도 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건 이건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겠죠.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8시간 만에 성명을 발표해서 꼬랑지를 탁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 또 어렵게 우리가 만나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난번 고위급 회담 무산시킨 거 네. 우리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앞으로 판문점에서 합의했던 대로 앞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거 하겠다. 네. 이 정도는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야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나오는 어제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라는 그 저기 신문에서 보면 북한 네, 신문에서 북한에. 보면 예, 예. 뭐 그 종업원들 송환 없 탈북 종업원들 송환 없으면 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 전혀 얘기를 못 한다. 또 예, 얘기했다가 예, 예.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뭐냐면은요. 예, 예. 대화 국면을 지속하려면 8월 달에 을지가디언 훈련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제 안 삼기로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북한도 그 미국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북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판문점 보수정당이. 선언에서 군사훈련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어서 약속 이행하라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얘기한 건 훈련이 아니라 아닐까요? 군축을 얘기했죠 그때 거기서. 군축이요? 훈련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아니었고. 예,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조금 저는 북한 모습이 좀 하여간 보수 야당에서 지적할 여지는 있었다. 당연히 아니 그런 지적해야죠.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고 예, 예, 정태근 예. 의원은 예, 예. 저는 북한 내부도 속사정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한 목소리가 딱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본부 뭐 입장이 따로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은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 브라더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품격 있는 두 정정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두원 의원님, 자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주말 불현듯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상황까지 갔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예정대로 있게 될 것 같은데 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보수 진영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딴 나라당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딴 국당. 네, 딴 국당.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 국민들은 북미회담이 잘 돼서 예. 이제 평화 몰두가 조성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한테는 이제 악재예요. 선거 악재. 예. 죽을 맛이죠. 예. 그래도 어쨌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자꾸 이제 꼬은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느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 뭐가 잘 안 되길 바라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잘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럴지 그러면 오히려 뭐 본전이라도 하죠. 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도원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걸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통상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풀어주는데. 홍 대표가 계속 강경한 발언을 했던 거에 전제가 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북미 회담이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 결국은 내 얘기가 맞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실제로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 문제 제기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실제로 2시간 가까이 이번에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김계관과 최선희 담화를 핑계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회담 못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미국이 북한한테 더 내놔라. 협상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럼 우리가 더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그랬고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격식이 잘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나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전달을 했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보수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소위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보다도 북한한테 촉구하고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북한한테 미국한테 전달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이 생뚱맞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 생각하고 싶은 거하고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다. 그것도 사실이 안 맞잖아요. 김정은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건데 그걸 배려라고 하면. 그래서 김정은이 보다 못해서 문 대통령 불러가지고 힘 실어준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김영희 대기자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데인데 김영희 대기자가 지난번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 타워 같은 걸 갖다가 대동강변에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군사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라라는 아이디어를 내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영희 대기자가 이 보수 진영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간에 사실은 중앙일보가 이 특정 언론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국면과 보다도 통 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자, 이게 사실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토퍼 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보수 언론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는 정태근 의원과 달리 그 당사자들이 성과주의에 급급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빨리 해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뭐 좀 했다 그러고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다가 결국 늘 그게 실패가 반복됐잖아요. 그 트럼프는 이번에는 절대 과거의 잘못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게 결국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제재와 뭐 저 군사적 옵션도 좀 불사하겠다는 게 그냥 헛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 배경에는 다
네오콘들이 다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네오콘이 예. 누구니까 군산 복합체의 또 일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그렇게 오히려 뭐 두려워하기보다도 바라는다고 하면 좀 너무하지만 그 말씀하시니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뭐 그것을 최선희가 얘기했던 김관이 얘기했던 네. 어떻든 적어도 이 핵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라는 것은 조선 노동당 당의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가는 거고 거기 정점에 이제 김정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앞서 조금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크리스토퍼 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부시 정부 때 동아태 차관보를 하면서 그 당시 2005년도에 9.19 합의를 이뤄냈던 사람이거든요. 예. 라이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 예. 내용이 뭐였냐면 핵무기 다 폐기하고 NPT 복귀하고 IAEA 사찰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간다.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하고 절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남한은 매년 200만 킬로와트 준다. 그리고 중국에서 바로 즉시 중유 제공한다. 이게 이제 9.19 합의거든요. 예. 근데 이 그 앞서서 이제 그 2부 방송할 때 라이스가 마치 이제 그 이번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크리스토퍼 힐 자체는 비완벽한 그러니까 소위 CVID 같은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그 합의를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일관된 협상론자예요. 예. 그래서 완전한 CVID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합의가 안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그 설명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예. CVID 잠깐만 환상을 갖지 말라 예. 이 얘기를 오늘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터뷰를 실은 중앙일보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 중에서는 지금의 대화 국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